이게 저도 정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겠다. 말로써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이런 구성으로 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퀴쌤입니다. 여러분, 이 옆자리가 조금 비어있죠? 오늘 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거든요. 게스트 한번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또 본인 소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하반기 LG 하이프라자에 입사하게 된 이두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두관이는 사실 제 친구예요. 저희는 네. 한 10년 지기 친구인데 LG 하이프라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다양한 면접 방식 중에 프레젠테이션 면접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좀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저한테 좀 피드백을 요청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피드백을 오갔었는지 그리고 친구가 LG 하이프라자를 또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꿀팁은 뭐였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 하이프라자 면접 방식이 어땠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봐야겠죠. 한번 LG 하이프라자 면접 방식이 어땠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하이프라자 면접 방식은 총 5단계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지원서를 제출하는 서류 단계,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기업에 맞는 인재인지를 파악하는 인적성 단계, 세 번째로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AI 면접과 현장 체험이라는 면접이 있습니다. AI 면접은 많은 분들도 요즘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컴퓨터를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문제나 면접 1분 동안 스피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컴퓨터가 분석하는 면접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은 이틀 동안 현장이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하여서 실제로 매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1박 2일 동안 합숙 면접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전체가 전국에서 지원자를 뽑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지원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1박 2일 동안 PPT, RP 시나리오라고 하는 연극 방식, 그 다음에 토론 면접 이 세 가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실제로 임원진분과 만나는 대면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 대표 이사님과의 대면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LG 하이프라자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면접 방식을 쭉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씩 궁금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 면접은 아직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혹시 AI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질문이 오갔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AI 면접은 세 가지의 문제를 1분 동안 주어진 시간 내에 앞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1분 동안 세 가지의 질문은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 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강점과 단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의 공감력, 사고력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게임 방식의 문제들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회사라는 사업 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아니면은 인간 관계 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1분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하여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게임 형식도 있다 그러고 이제 공감 능력, 사회 적응 능력을 파악하는 문항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해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컴퓨터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편하셨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긴장이 많이 됐어요. 오히려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어떤 의도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컴퓨터만 바라보고 내 얼굴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떨림이 생기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고 이렇게 좀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게임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재밌는 방식이 많으세요. 풍선을 여러 번 클릭을 해서 터트리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 전면부에 내가 부담됐던 게 게임을 하면서 풀리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AI 면접을 지나서 현장 체험을 했을 때는 뭐 색다른 좀 경험이 있었나요? 뭐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뭐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셨는지.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하이프라자라는 기업은 영업을 전담하는 기업이고
실제로 LG가 생산하는 가전 제품들을 담당해서 고객과 만나는 B2C 영업을 하는 매장입니다. 매장에 방문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청소가 어떻게 되고 전체 매장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저도 단순히 이전까지는 고객 입장으로서 방문해요. 야, 내가 살 것만 빨리 사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곳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청소를 하고 지나가는 고객님들에게 쳐다보지 않아도 인사를 드리고 이런 기업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현장 체험까지 지나게 돼서 그 다음 이제 1박 2일로 면접이 진행돼야 되는데 1박 2일이 조금 진행이 안 됐다고 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1박 2일 동안 모일 수 있는 장소의 대여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1박 2일이 아닌 이 이틀을 하루하루로 나눠서 2번 방문하여서 면접을 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첫날 방문했을 때 어떤 걸 진행하셨나요? 우선 첫날은 PT, RP, 토론 면접 총 3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PT는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PPT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런 형식이시고, 이제 RP 같은 경우는 롤플레잉의 약자로서 이제 실제로 고객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연극하고 대여해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RP 시나리오가 지나고 나서 토론 면접을 또 진행했었죠. 그렇죠. 토론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기업들도 하고 있겠지만,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찬성 또는 반대로 나눠서 각자 견해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요 이제 PT 그리고 RP 토론 면접에 대해서는 요 뒤에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떤 면접이 또 있으셨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원 면접 그리고 대표이사 면접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면 면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원진분들 같은 경우는 약 4분 정도 들어오시고요. 지원자도 5명에서 4명 정도가 각자 들어가서 다대다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방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가장 어려워했던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 같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어떻게 진행했었고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가장 어떤 게 어려우셨나요? 우선적으로는 가장 컸던 거는 내용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항상 워드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나는 대로를 적다 보니까 실제로 모든 게 나는 다 적었다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하나도 밑도 끝도 없는 말들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 정리도 안 되고 실제로 어떤 요점들을 파악하여서 말을 해야 되는지도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좀 이렇게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이제 기한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친구도 당황하고 저도 좀 당황했었어요. 이 친구는 저한테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약간 피드백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저도 피드백을 못해서 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하라고 좀 조언을 했었죠. 네, 뭐 집이나 아니면은 뭐 강의실 이런 데 흔히 볼 수 있는 벽면 자체에다가 포스트잇에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단어든 어떤 문장이든 적어서 벽면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벽면에다가 적다 보면은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네 하면서 벽면에다 붙이게 되고, 이것들을 하나로 나열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던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이런 구성으로 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친구가 또 고민이 됐던 건 이제 PT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PT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또 어떤 피드백을 해드렸었죠? 포스트잇을 보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로써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모든 문장을 말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3년간 몇 %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했을 때 이 그래프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PPT 자료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로 먼저 하다 보니까 PPT에 자료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저희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PT를 만들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대본을 만들잖아요. 네. 이렇게 좀 반대로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고 뭐 많은 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본을 짜다 보면은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이 스피치라는 것은 스피치를 하는 내내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수정을 하게 되고 아 이런 흐름이구나, 아 이런 그래프구나, 아예 스피치를 하면서 모든 게 완벽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희가 사실 내용 정리 그리고 PT까지는 친구가 혼자 준비하고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지만요. 이렇게 다 완성된 거를 제가 한 번쯤은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만나서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친구에 대한 제스처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주고 좀 발음이나 단어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Q&A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Q&A를 진행했었는데 Q&A 진행했을 때 좀 어떠셨나요? 우선은 저는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정말 발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표만 좀 제스처나 뭐 말투, 말톤 이런 것만 좀 준비를 해갔는데 이 모든 게 끝나고 갑자기 질문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황스럽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이런 Q&A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전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질문이 나올 거다, 어떤 대답을 해야지 보다는 앞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좀 마음적인 안정이나 좀 미리 준비를 해갈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답을 할 때도 자연스럽고 천천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친구 발표를 듣고 Q&A를 해주면서 정말 Q&A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좀 준비를 했냐? 질문 리스트에 대해서 답변 리스트를 만들어 봤냐? 이렇게 한 번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것 자체가 Q&A를 할 때 정말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발표 준비하는 시간만큼 Q&A도 꼭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말도 안 되는 발표 내용에 꼬투리를 잡으면서 질문했지만 이 친구가 좀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조금 말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많이 감내하고 참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 좀 플랜을 짜는 그런 연습하는 것 자체 시간이 굉장히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관 씨가 합격할 수 있었던 합격 포인트라면 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 LG 하이프라자에 입사하기 전에 2년 동안 영업이라는 다른 직군에서 다른 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겠지만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커요. 실제로 어떤 영업 직무든 비슷한 분류가 있고 비슷한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신에게 있는 좋은 스펙이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영업 직군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적응도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업 경험이 있다는 것가 저에게는 큰 합격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이 느끼는 것은 PT나 토론 아니면은 RP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할 때 이제 전달하는 능력이 조금 가장 컸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말하는 톤, 내 표정, 제스처 이거 하나하나가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고 영업이라는 직군이 고객을 만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고 부담감이 없는지 이런 전달 능력이 저에게는 가장 큰 합격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에도 한번 영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전달력, 경험과 전달력이 가장 중요한 합격 포인트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018년 LG 하이프라자 공채 합격자에게 한번 합격서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인터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처음이었고 부담이 조금 되기는 했지만 이제 규쌤과의 뭐 정말 좋았던 경험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규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되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입니다. 네, 저도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해주고 좀 조언을 해줘서 친구가 정말 잘 된 게 정말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요. 이 영상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로도 이런 것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제가 이 친구한테 또 한번 들어서 댓글로 또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 안녕.
월급날 언제라고? 25일. 25일? 25일 날 월급 다 쏘냐? 이번 달 아니다. 아 2월 25일? 네. 아 2월 25일까지 쫄쫄 굶게 생겼네.